자신을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SNS가 일상으로 들어온 뒤부터 어쩜 다들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건지 어느새 이 세상은 온통 파티와 기념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 물론 나만 쏙 빼놓고 말이다. 친구들은 주말만 되면 온갖 힙으로 무장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선배, 후배, 동기들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기 휴가와 원격 근무를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다지 아마. 문제는 그들의 멋진 일상이 영화나 광고 속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데 있다. SNS는 우리가 기존의 대중매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모습으로 대상을 보여준다. 특별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골라 최상의 분장, 조명, 편집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리는 일상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저 멀리 중동의 만수르가 어제 1조를 벌었든 10조를 벌었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그 소식이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니 그렇게 크고 거대한 성공이 아니어도 된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집 한 채 마련한 친구의 소식,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얻는 대학 선배의 이야기.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잘 키운 채널 하나로 퇴사에 성공한 어느 유튜버의 브이로그만으로도 나를 질투심에 불타게 하기에는 충분하니 말이다. 그곳에 전시된 삶들이 나를 우울하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안다. 그들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도 말이다.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또다시 그곳에 접속해 새로 고침을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타인의 일상을 염탐하고 시샘하는 삶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다. 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과 생각,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삶, 남과 무작정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여기 한평생 오롯이 나로 살아간 인물이 있다. 바로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난 로마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다. 스토어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명상록의 저자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마르쿠스는 어린 시절부터 정직하기로 유명했고 학업 성취도 뛰어났다. 황제는 마르쿠스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르쿠스를 황제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된 마르쿠스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닥쳤다. 마치 마르쿠스의 자질과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굴하지 않았다. 후대 역사학자인 헤로디아누스는 마르쿠스를 이렇게 평가했다. 철학 이론에 관한 지식이 아닌 흠없는 성품과 온건한 삶의 방식으로 철학의 가르침을 증명한 유일한 황제라고 말이다.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럼 그는 대체 어떤 인생관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고했을까? 아마도 그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이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끔찍한 전염병이 돌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신을 당했을 때도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을 잃은 비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늘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슴 깊이 되새겼다. 이렇게 말이다.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면 신속하게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불안과 혼란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말라. 끊임없이 너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처한 환경을 더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밤낮 없이 수양하고 성찰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더해 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적어내려갔다. 크리시포스의 명언을 적으며 제논의 글을 따라 썼고 에픽테토스의 수양법과 아리스토파네스의 시를 필사했다. 더불어 자신이 사색한 과정과 그 결과를 적었으며 가족에게 배운 예의와 겸손을 기록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신을 찬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떠올려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저 사람은 겸손하며 또 한 사람은 너그럽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서 다양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처럼 즐겁고 기쁜 순간은 없다. 이런 깨달음이 그저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는 이를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평생 황제답지 않은 소박한 삶을 유지했으며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항상 최전선에 나갔다. 황제의 금고를 열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며 거리로 나와 전장에서 돌아온 황제를 반기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선물도 잊지 않았다. 이런 기준은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 속단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개개인의 강점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약점을 찾아 품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최대한의 의견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다시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럼 처음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삶에는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투성이다. 우선 대중매체와 SNS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 투성이다. 굳이 똑같은 표현, 똑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곳에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런 것도 해야 너도 좀 행복해질 거야. 나처럼 살아야 돼. 같은 메시지가 넘쳐난다. 한편 주위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를 핑계 삼아 우리를 옥죄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 남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라며 말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준비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남들보다 늦지 않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자 만나서 아기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삶이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자 표준의 삶이기 때문이다. 마르쿠스는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다시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 만약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외부의 자극과 평가, 비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보자. 나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나라면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길지 말이다. 의외로 답은 쉽게 내려질지도 모른다. 그 답은 다른 누구의 결정도 아닌 나를 위한 나의 답일 테니 말이다.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기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부의 진정한 본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는 나로 돌아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